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강릉 시민들께 저의 운명을 맡겼습니다. 무소속은 외롭고 서러운 길이지만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반복되는 흑색 선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압도적인 시민 지지를 받고 있던 저에게 경쟁의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꼭 이겨서 돌아가 틀린 결정이었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위대한 시민 정신이 깨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승리하여 강릉 시민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내겠습니다. 강릉 발전에 100년의 반석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제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강릉 시민의 승리가 되도록 저를 던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동해안발전청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강릉에 환동의 본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기능들이 지금 발전청을 했을 때 어떤 기능이 주로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상임위에서 강원도 특별자치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그 법의 취지는 강원도가 특별한 그동안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미래 전략을 특별하게 구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이끌겠다, 이런 뜻입니다. 동해안 발전청은 단지 환동해권의 강원도의 부속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해안 벨트를 독자적으로 묶어서 삼척에서부터 동해, 또 위로는 양양, 속초, 고성에 이르기까지 도시의 제가 기능만 어떤 좀 짧게 기능만 좀 부탁드립니다. 그 산업재해와 같은 그 재해에 대한 예방, SOC에 대한 중복 투자를 해소하는 일, 또 하늘길, 철길, 바닷길을 상호 연결하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그런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네네. 굉장히 좋은 지적이시고요. 지금 사실은 산림이 우리 강원도가 80%가 넘기 때문에 산림청 기능, 산림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불이 많이 나니까 소방방재청 기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또 강원도 관광의 중심은 역시 그래도 동해안이기 때문에 관광 기능들, 특히 이제 우리 관광재단이 강원도에 있는데 이것들을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가 이제 컨벤션 기능이 우리 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벤션 기능도 좀 추가하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빙상 경기장 겨울왕국 테마파크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동남아 관광객 많이 말씀 강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19년 기준으로 우리 강릉에 동남아 관광객이 한 5만 명입니다. 전체 3천만 명 중에 동남아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한 0.16%니까 굉장히 적은 비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림픽 테마파크, 특히 겨울 테마파크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제 컬링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미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으니까 동계올림픽 시설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이용한 신산업 기술의 집약지, 클러스터로 활용하는 건 어떠신지요? 문제는 동남아는 하나의 예였고요. 양양국제공항을 활용해서 그 하늘길로 많은 세계인들이 강릉을 찾도록 할 수 있는 차별화된 브랜드로서의 겨울왕국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KTX를 타고 전국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강원랜드 3,500명 정도의 일자리를 빙상 경기장을 활용해서 디즈니랜드, 에버랜드급의 그런 테마파크로 성공을 시킨다면 2,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는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미 올림픽 테마파크를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소유가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강릉이 주도를 하지 못합니다. 우선 강릉으로 이관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구상들은, 그런 절차가 제가 해보니까 한 3년 걸려요. 그러니까 다음 임기 내에는 절차 발다가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공약들은 상당히 추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어르신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역 화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후보님
공약 중에 보니까 주식회사 경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도 조금 전에 하셨는데 고령자 친화 기업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네네. 하십시다. 네. 네. 저는 이제 5가지 대표 공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가장 가까운 미래 또 시기적으로 중요하고 굉장히 아주 강릉의 미래 변화에 중요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공약에 3대 올림픽 성공 개최가 있습니다. 두 올림픽은 이미 확정이 됐고요. ITS 교통올림픽이 금년 9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정부 ITS안이 총 5천억입니다. 국방사업을 제외하면은 국가 최대 단일 사업입니다. 지난 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오라거리 유세에서 강릉의 대표 공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회 유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강릉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첨단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서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강릉의 미래 100년을 책임져 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만 수도 타이베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김한근 후보가 마수 토론을 한 상대 후보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최 도시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금년 9월 미국 LA에서의 최종 유치 전략이 이제 임박했기 때문에 네네, 사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김홍규 예. 후보님과 예. 이 사안을 유치 전략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네. 자, 이제 지목 받으신 김홍규 후보 주도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4분 드립니다. 근데 제가 묻는 것인가요? 예, 질문을 네. 토론을 주도하시면 됩니다. 예, 김한근 후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ITS가 우리 강릉에 꼭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예산 전체 중에 무기 도입 체계를 빼놓고는 정부 전체 예산에서 5천억이니까 단일 사업으로는 최고 네, 그까지 규모고요. 하시고 제가 한 네네.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네네. ITS 유치를 우리 시민들이 다들 찬성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는데요. ITS가 단순히 교통이 아니고 이것이 최첨단 미래 산업, AI 또는 인공지능, 모빌리티, 소위 말해서 테슬라, 현대자동차 등등의 최첨단 미래 기술이기 알았습니다. 때문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네. 김 후보님께서는 네네. 560억 규모의 네. 마이스 시설 완공 후 네. 다양한 국제 회의를 유치한다고 하셨습니다. 네네네. 국제회의 유치는 유치 기간도 오래 걸리고 네. 또 비용도 많이 들지만 또 실패율도 많이 높습니다. 혹시 후보자님은 재임 기간 동안 국제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참고로 네네. 국제회의라는 것은 300명 이상 3일 이상의 회의. 네네. 이건 아시죠? 네, 유치 전략을 40%, 제가 아니 유치 전략을 여쭤봤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내가 주도권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네네네. 나는 ITS에 대해서 별로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지역과를 부합하지 않는다 생각하기 대통령께서 때문에 강릉 대표 공약으로 알겠어요. 말씀을 대표님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김한근 후보의 생각이고 대통령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다니까요. 알았습니다. 300명 이상 이렇게 3일 이상 회의하는 것을 유치하셨나요? 코로나가 2년 반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콩레이가 왔고 미탁이 왔고 옥회 산불이 2번 있었고요. 바로 1년 반 뒤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거리두기 제한 전 세계에 그걸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죠. 그렇죠. 여건이 안 예, 되죠. 국내 회의도 근데 안 되는데. 해외 뭐 출장은 많이 네네. 가시고 다 하셨는데 네, 최근에 그건 안 갔습니다. 돼. ITS 알았습니다. 유치 때문에 한 가지 더 물게요. 더 물어볼게요. 스마트 도시 메타버스 얘기하셨는데 네네. 김 후보님은 글로벌 스마트 도시 기반 구축을 공약하셨습니다. 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를 유입하시겠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분야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 네. 꼭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시티는 마이크로소프트, 또 우리 SKT 등 대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들이 해결해온 일을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타버스 역시 메타, 네이버, 게임 기업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업 유치나 연계된 계획이 없다면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나 미래 세대 유입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보관이 있으시면 네.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대통령 공약에 우리 강원도 15개 정책 과제 중에 제일 핵심 공약이 동계올림픽을 이용한 메타버스 구현입니다. 최첨단 기술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네, 그게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는 것도 후보님께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그래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네네, 주세요. 청년 네. 일자리 얘기를 했는데
지식 산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난 토론에도 지식 산업들은 소규모면서 아이디어를 하는 산업들이거든요. 청년들이 가장 워케이션 부분에서도 강점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김우영 후보님께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많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강릉에 자유롭게 해서 이런 부분에 연관 산업들을 육성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발리 연간 사업을 같은 하려면 경우가 대기업과 연대된 네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런 계획을 네, 내가 이미 설명해 있죠. 달라. 얘기해 보세요. 지금 예. 최근에 메타버스 클러스터 연합이 우리 강릉에서 강원도와 연합을 했고 아실 겁니다. 신문에 보도가 됐고요. 연합회를 구성을 해서 MOU를 그 마음을 체결했습니다. 했던 그 팀들 그거 얘기하는 아닙니다. 전혀. 거? 네네. 아닙니까? 전혀 이렇게 개념 이해가 약하셔서. 예, 네네. 미안합니다. 네, 마음하고 시간이 같은 줄 다 알고. 됐습니다. 네네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네, 철도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출발역이 강릉역이 돼야 됩니다. 출발역이 되려면 철도 물류기지가 있어야 됩니다. 종착역인 독일 베를린까지 철도로 가면 일주일, 배로 가면 한 달이 걸리고 북한이 현재 중점 개발 중인 금강산, 원산 갈마지구, 마식령, 낮은 선봉지구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출발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강릉과 부산, 목포, 대전, 익산시들이 치열한 경쟁을 잠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략이 필요합니다. 강릉이 출발역이 되면 유럽으로 가는 일본 수출품이 부산을 거쳐 강릉으로 오고 부산, 경남, 수도권, 호남권, 중부권의 모든 수출품이 우리 강릉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 수출품을 새로 분류해서 최종 목적지로 배송하는 국가 차원의 철도 물류기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김한근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4년 전에 다 검증된 사안이라 하셨는데 그 당시에 문제 제기 의혹은 있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기한 의혹은 정확하게 후보님이 당선된 이후 현직 임기 중에 친인척 명의 딸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문제 제기한 것입니다. 먼저 스마트 축산 사업 같은 경우는 시의회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공모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나가기 전에 친인척 소유 땅 2곳의 돈사, 그 외에 다른 돈사를 포함해서 먼저 참여 의향서를 제안했음을 시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읍면시도 3호선 도로 확보장 공사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핵심은 임기 중에 도로과 건설과 도시가로 사업이 옮겨가면서 담당자 한 명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은 시정으로서 공정한 네, 절차로 1분이 행정을 됐습니다. 질문을 집행해야 해주시는 것 되는데 같습니다. 편법과 불법이 있었다는 의혹 제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해명 중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명 소유 의혹에 관해서 제가 불법 성토 현장 토지 제보를 받은 것이 21년 12월 중순입니다. 묘하게도 이때 작은아버지 명의 토지 2필지를 팔고 채무를 정리하셨습니다. 후보님이 차명 소유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이때 왜 채무와 공동담보 목록을 정리하셨는지요? 답변 드릴까요? 네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투기 의혹을 경고롭게 공천 심사 전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랜 기간 지났던 일인데 2007년에 있었던 일이고 사실은 여기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군부대입니다. 3개 군부대가 정확하게 있는 제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할 시간을 정확하게 주세요. 해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했기 때문에 답변 시간을 보장을 해 주셔야죠. 예의 없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토론에도 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3개의 지역이고 굴산사 당간지주 지역입니다. 문화재 지역이고요. 규제를 받습니다. 개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정의당 위원장님이 기자회견할 때 흙을 메우던 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가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건물이 자라는 그 부분은 건물을 짓는 것 같은 강릉시에서 이미 교묘하게 불법 언론을 성토 현장이라고 제가 답변 시간을 불법이라고 주신다고 하시지 행정을 않으셨나요? 시인한 부분입니다. 저기 해명이 사회자님이 좀 정확하지가 정리를 해주세요. 않습니다. 김명희 후보님 일단 네. 좀 답변 듣고 답변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 반론 제기하셔도 됩니다. 네네. 예, 계속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흙 성토를 하고 파를 심기 위해서 파 다 썩었다 그래서 이거를 하는 그런 그 시점에 딱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파가 자라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건물 짓고 토지 개발하듯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변 시간 제가 충분히 드린 것 자꾸 같습니다. 차명 의혹도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오래전 얘기거든요.
2007년이고 아니 제가 LH 지금 문제 세 가지 때 질문을 드렸지 아무 않습니까? 문제가 세 가지 없었어요. 질문에 대한 지금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으시고요. 오비락 같은 상황이라 하셨는데 네. 이 정도면 아니 좀 땐 굴뚝이 미래 아니라 지향적인 제대로 얘기를 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떼우신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직을 이용해서 편법을 동원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강릉시를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신 거 아닌가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요. 한 가지 더 재계속 네거티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네거티브가 아니라 현직 시장으로서 공직자로서 당연히 도덕적 검증을 받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을 제대로 네, 검증하지 제가 않으면 답변을 이 피해는 알겠습니다. 고스란히 시민들의 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4년 전의 선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검증을 해야 하는 알겠습니다. 사안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우선 축사는 사실은 국가공모 사업이고요. 도로는 사실은 지역 의원님들이 추진했던 사업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정의당 위원장님께서 국가산업단지까지 얘기하셨어요. 자, 김한근 후보님,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도권 토론의 주인이시거든요. 네, 네. 그럼 계속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책 토론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김홍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현실이 농자재 인상, 지금 근로자 인건비 인상, 어족자원 고갈, 중국 어선, 싹쓸이 등 우리 농어민들이 굉장히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런 때 기후변화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김홍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우리 농어촌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 농어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CPTPP입니다. 우리 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지자체 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그 대답을 드리기 전에 네네. 제가 답변을- 요즘 답변 드릴게요. 네네. 우리 농민들을 참 많이 만나는데 네. 우리 김한근 후보께서 시장으로 재직 시에 과연 그렇게 농민들을 걱정하셨느냐 이게 제가 참 의아스럽고 또 농민 대표분들은 시장인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또 면담 신청을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우리 시장 재직 시의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 드릴까요? 우리가 지금 요즘 기름값이 그것보다도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CPTPP 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여기에 대한 CPTPP를 네. 먼저 설명을 좀 해보세요. 먼저. 네, CPTPP 지난번에 후보님 제가 예. 보니까 팔각정에서 CPTPP 항의하러 가는 농민들 네, 봤어요. 예, 예, 그때 가서 예, 하셨지 예, 않습니까? 예, 예, 예. 배웅도 한번 했는데 얘기를 왜 갔는지를 해보시라고. 모르시는 예, 얘기를 해보시라고. 농민 단체하고 어민 단체가 주문진에서 그렇고 수백 명이 서울로 올라서 상경 시위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환동의 경제 동반자 협정 FTA보다도 더 큰 강한, 파급 그렇죠. 효과를 얘기해보세요.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농업 부문, 어업 부분에 피해가 막대하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농어촌 지도자들이 다 가서 상의를 한 겁니다. 전국에서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파장도 굉장히 큽니다. 농어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수입산이 대거 몰려올 테니까요. 이럴 때 농어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국가 차원의 대책도 있지만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농어촌 발전 기금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농어촌 진흥 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런 보존 대책, 농민들의 손해를 보존하거나 이런 진흥하거나 하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갑자기 제가 농민들한테 재난지원금 별도로 드렸습니다. 네. 정말 어렵다고 해서 소상공인들 계속 드릴 얘기하세요. 때 지금 우리 그냥 지역에 농민들이 인신공격적으로 인신공격 하시면 안 아니에요. 되고요. 저는 우리 네. 김한근 후보한테 네네. 나중에 내 주도 토론으로 얘기하겠지만 네네. 인신공격할 마음 전혀 없습니다. 네네. 그럴 이유도 없고 단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네네. 우리 이제 농어민들이 보고 네.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농어민을 사랑하셨구나라고 네. 느낄 수 있게끔 시간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고맙습니다. 더 이야기를 한번 하세요. 네, 내가 기회를 충분히 드릴게요. 네네. 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지금 농민들, 특히 농민들 경우에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상승이 굉장히 높고요. 농자재가 한 2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농업인들은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지금 뭐 시 차원에서 멀칭 비닐, 생분해 멀칭 비닐 지급이라든가 뭐 어촌 뉴딜 이런 걸 해도 사실은 엄벌에 오줌 넣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인 근로자. 20초만 네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홍규 후보님께서 외국인 근로자들 어떻게 예.
많이 이렇게 와서 할 그렇죠. 것인지. 애국민 네. 근로자들 말씀해 지원센터 만드셨잖아요. 네, 우리 네, 농어민 돕게끔 또 인력 지원되게끔 잘 만들어야 됩니다. 끝으로 얼마 전에 농민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한근 시장 재직 시 농민 지원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에 가서 네. 저는 김 후보께서 왜 시장에 다시 출마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시장 후보자의 자격이 있어서 경력, 이력, 공약도 다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시민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김한근 후보는 시장으로 재임하는 지난 4년간 시민들과 대화를 얼마나 하셨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새벽시장과 전통시장의 상인 농민들, 주민진의 주민 대표분들, 어민 대표분들, 농민들, 소상공인들, 또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 노동계를 대표하는 노동위원장님들, 그리고 지역의 각 업종별 협회나 협회 대표들을 만나서 고충은 과연 몇 번이나 들어보셨는지 이제 이분들이 제게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젠 김 후보자가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나겠다고 하십니다. 시민들이 시장과의 소통을 포기한 겁니다. 김 후보는 도대체 그동안 누구를 위한 시장이었는지 또 누구를 위한 시장이 되려고 다시 출마를 했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김 후보님은 컷오프가 뭐 부동산 투기, 청년 비하 발언, 공무원 막말 갑질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질문을 왜 시민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김한근 시장을 만나기 힘들다고 또 만남을 포기했다고까지 하는지 우리 김한근 후보께서 한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초 되죠? 네네. 예. 코로나 2년 반 정말 보건소에서 아니, 코로나 얘기는 그만하시고 전화 답변 한번 시간을 하십시오. 예,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주는데 코로나 얘기는 그만하시고 토론의 예의를 예, 지켜주시기 예, 바랍니다. 예의 지키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주신다고 예, 말씀하시지 됐습니다. 예, 않았습니까? 30초. 네, 아직 안 썼습니다. 2년 반 싸웠고요. 네. 세종시에 300회를 갔습니다. 예산 받기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10회 가까이 온라인 대면 직군별로 수많은 간호사들, 우리 청년들, 많은 분들 온라인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농업인 단체분들 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3분기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농업인 단체 모든 분들과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 수협회장, 네, 저 시간이 수업장님들도- 다 됐습니다. 네, 예, 예. 먼저 김한근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네네. 그 금강리 그쪽 마을의 이름이 왜 금강리인지 아시죠?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세부치에 네네. 빛이 네, 난다 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전통이 있답니다. 네네. 그 마을 주민들은 거기에 철도와 연관된 물류 거점 단지 같은 것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네. 또 입지적으로도 남북권에 조성된다면 거기가 적합한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최대의 문제가 이 우리 김한근 후보께서 과거에 네네. 뭐 어떤 사유에서든 간에 거기에 본인의 땅을 매입하고 또 여러 가지 분할 같은 행위가 있고 맹지를 길을 연결하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전형적으로 오얏나무 네, 밑에서 네, 네. 가끔 고쳐내는 결의가 네, 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공직자는 모든 문제에 네. 대해서 최대의 공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북방 물류기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김의용 가치가 후보님 질문을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훼손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네네. 사과를 하시고 네네. 그 당시에 떳떳하시다면 네네. 거기에 그 당시에 통장 거래 내역, 네네네. 재반의 어떤 그 실증적인 걸 입증할 수 있는 매매 계약서 네네. 이런 것들을 당장이라도 네네. 기자회견을 하셔서 네네. 공개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상세하게 사실은 했는데요. 저는 정확하게 금강리가 아니고요. 학산 삼리에 살고 있고요. 저희 마을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정의당에 대한 항의 프랭카드도 내걸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급하게 매매를 해서 이미 보도자를 통해서 냈습니다. 급매를 하려니까 작은아버지가 지은 농토가 팔리지 않아서 저희 친구들, 고교 친구들, 그다음에 군대 ROTC 동기들한테 대부분을 매각을 반값에 매각을 다 했습니다. 시간이 좀. 네네. 네. 저의 땅도 이것만 추가적으로 잠깐. 저의 땅도 저는 지금 유기견 4마리 키우는 땅밖에 없습니다. 해명을 좀 더 네네. 깔끔하고 공개적으로 잘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네. 존경하는 강릉 시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우리 강릉은 대한민국 어느 도시보다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올가을에 또다시 코로나 유행이 온다고들 합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시민들과 함께라면 극복할 자신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 잘하는 시장, 늘 겸손한 시장, 늘
자기를 돌아보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거듭나겠습니다. 기호 4번 강릉의 4번 타자 김한근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